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예전에는 이거 국어적인 뜻을 이해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으나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외울 겁니다. 자, 우리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자, 명제에서 중요한 거 3개 있습니다. 참거짓 해야 되고요, 3단 논법 해야 되고요, 필요 충분 조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3개가 제일 중요해. 시험 문제 너희 명제에서 나오는 게 3가지입니다. 자, 참거짓, 그 다음이 뭐야? 3단 논법 응용한 거, 아까 했던 같은 문제, 마지막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게 수학적으로 그냥 국어적으로 이해하려면 너무 어렵고요. 우리가 안 쓰는 언어가 나와.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입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P야. P 입장에서 보는 거야. P는, 자, 이런 단어 너희 처음 들어봤을 거야. Q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P는 Q 되기 위한. 우리가 쓰는 말 아니지? 쓰는 말 아니잖아. 여기서만 씁니다. 나는 P는 Q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P는 Q 되기 위한 충분 조건. 말을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럼 거꾸로 Q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우리가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요. P는 Q 되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 되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똑바로 앉고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냥 외워줄 겁니다. 외울 거야. 거기 뭐 충전한다, 뭐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딱 이것만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 얘기야. P가 누구 안에? Q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P이면 Q이기 위한, P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Q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문제에서는 뭐뭐 되기 위한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P는 필요 조건, Q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치하게 외우겠습니다. 이거 헷갈려. 누가 충분이고 누가 필요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자, P가 뭐 화살을 쐈습니다. 그냥 이거 내가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어.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어. 화살을 맞고 얘가 피났습니다. 그래서 얘가 필요 조건이야. 그냥 그렇게 외워. 외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자, P가 Q한테 화살을 날렸어. 화살 맞은 놈이 피 흘렸습니다. 얘가 필요 조건이야. 그럼 나머지 하나가 무슨 조건이겠니? 충분 조건이더라. 알겠습니까? 성윤아 알겠니? 네. 진선이 알겠니? 네,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재영아 알겠니? 자, P는 Q 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결국은 P든 Q든 간에 맞은 놈이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던진 놈은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그렇게 기억해 둡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현석 이해 안 돼요? 기분 나빠? 자, 그래서 자, 얘가 작은 쪽이 무슨 조건이고 작은 놈이 충분 조건이고, 작은 놈이 큰 놈한테 쐈으니까 얘가 무슨 조건 되는 겁니까? 필요 조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화살을 보냅니다. 알겠니?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화살 보냅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얘를 국어적으로 이해시키고 이 뜻을 왜 필요한지 충분히 이해시키려고 되게 했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 두 개 잘 봐야 돼. 자, 내가 P이면 Q이다. 얘가 성립하는지 Q이면 P이다가 성립하는지 한번 볼 겁니다. 자, P와 Q의 포함 관계 볼 거야. 자, P는요, 어디에서? P는 7에서 어디까지이다? 10까지. 얘가 P입니다. 얘가 집합 P고요. Q는요, 어디에서? 8에서 어디까지입니까? 9까지입니다. 8은 안 들어가고요. Q는 들어갑니다. 자, 얘가 Q입니다. 누가 큰 거야? Q가 크지요? Q가 크지요? 아니, P가 크지요? 그래서 화살은 누구 쪽으로 날아가야 된다? 자, 큰 쪽으로 벌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얘는 성립하지 않고 얘가 성립합니다. 됐습니까? 자, Q가 누구의 부분집합이다? P의 부분집합이다. 이겁니다. 그럼 누구이면? Q이면 P이다. 얘가 성립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자, 문제는 누구니?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야? 그럼 P는 Q이기 위한 화살을 맞았으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 됩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따져주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확인됐습니까? 자, 두 번째도 나는 둘 다 봅니다. P이면 Q이다가 성립할지 Q이면 P이다가 성립할지 봤더니 자, 여기서 집합 P는 누구니? X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 되기 위해서 P는 누가 됩니까? 1이 돼야 되고요. 자, Q는 X 플러스 3과 누구다? X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자, X는 마이너스 3 또는 1입니다. 그래서 집합 Q는요, 누구와 누구니? 마이너스 3과 1입니다. 자, 누가? P가 누구의? Q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이면? P이면 Q이다가 성립합니다. 자, 맞은 놈이 Q니까 던진 놈이 P야? 그러므로 던졌으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됩니까? 얘는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결론으로 외워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1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 안 들으면 조금, 이게 설명이 아니라 이게 얘기를 안 들으면 좀 어려워요. 니네가 풀어보던 문제가 아니라서. 네? 네. 이거 아까 했던 거죠. 보겠습니다. 자,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니? 네, 세 변의 길이 같으니까 당연히 몇 변도 같아. 두 변도 같습니다. 얘는 성립합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니? 정삼각형이 되려면 세 변이 같아야 되는데 나는 두 변밖에 같지 않으니까 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나는 누가 성립해? P이면 Q이다가 성립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문제는 얘도 마찬가지. P는 Q이기 위함이야. P. 화살 맞지 않았으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 됩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P면 Q이다가 성립하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자, 얘가 무슨 조건인지 찾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한다?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얘 볼게요. 자, P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럼 A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B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얘야 얘. 이게 P야. 그랬더니 A 교집합 B는 A 맞습니까? 자 A와 B의 교집합에서 A가 나왔다는 얘기는 교집합은 어느 쪽을 얘기한다고 해서 작은 쪽이었습니다. 자 A 교집합 B는 A 얘이면 얘 성립하네? 성립했습니다. 자 거꾸로 A와 B가 있는데 A와 B의 교집합이 A야. A와 B의 교집합이 A라는 얘기는 A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B 안에 들어가 있어야 성립하네? 그럼 얘 성립하네. A 교집합 B가 A면 A는 B의 부분집합 맞습니다. 맞나요? 얘도 성립하네. 둘 다 성립했습니다. 자 봐. P 보세요. 자 어떤 얘기가 P이면 Q이다가 성립했습니다. 그쵸? 근데 Q이면 P이다도 성립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던지기도 하고 맞기도 했으니까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성립하는 거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자, P와 Q의 진리집합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은 거 나왔습니다. 자,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 둘 다 참이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요 충분 조건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번 볼게요. 자, 1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PQ라 하자. 자, P가 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입니다. 자, 얘가 필요 조건이면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 줘야 됩니다. 이 얘기였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무슨 뜻이야? 얘를 조금 정리하면 누구이면 Q이면 누가 돼야 된다? P가 돼야 얘가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얘의 대우는 누구야? 부정하니까 누구다? P이면 누가 돼야 된다? Q. 얘가 참이면 얘의 대우인 얘도 누가 된다는 얘기야? 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전체 집합 안에 P와 Q가 있는데 P이면 Q에다가 참이라는 얘기니까 누가 P가 누구 안에 들어가 줘야 됩니까? Q 안에 들어가 줘야 합니다. 내가 그림은 그려놨습니다. P가 Q 안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여집합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대우명제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얘지. 얘가 참이니까 Q는 누구야? Q의 여집합이 누구의?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만들어졌고요. 자, 대우명제입니다. 대우입니다.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얘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항상 옳지 않은 것은 자,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들어갔네요. 자, P에서 Q 빼버려. P 전체가 다 Q지. 그럼 P에서 Q 빼버리면 남는 거 있다 없다? P가 Q의 부분집합이니까 P가에서 Q를 빼면 남는 거 없습니다. 2번도 맞네요. 3번. 자, Q가 크니까 P와 Q의 합집합은 큰 쪽이니까 누가 됩니까? Q가 됩니다. 3번도 맞았습니다. 자, 4번. Q에서 P를 빼버렸습니다. Q에서 P를 빼면 어디만 남아? 요 부분이 남겠지. Q에서 P를 빼면 요 뽀글뽀글 요 부분이 남습니다. 됐나요? 얘가 공집합이니? 아니요. 저만큼 남아 있습니다. 공집합 아닙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됐나요? 자, 벤 다이어그램 충분히 이용합니다. P가 Q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P가 Q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P와 Q의 교집합은 누가 된다? P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그래서 4번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고요. 자,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포함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1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31번입니다. 얘는요.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면 어떻게? 이렇게 날라가 줘야 합니다. 얘가 필요 조건이야. 됐습니까? 필요 조건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날라가 줬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b 이상 3 이하는 얘는 이거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충분 조건이면 화살을 쏴버려야겠지. 화살을 쏴버렸습니다. 됐습니까? 이럴 때, 자, A의 최대와 누구의 B의 무슨 값을 구하여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얘가 필요였으니까 화살표 방향은 화살을 맞은 쪽이고요. 이쪽이 이렇게 크게 그려졌습니다. 자, 얘는 화살표 쪽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포함관계 만들어졌습니다. 자, 위에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얼마? 1, 3입니다. 이게 첫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자, A에서 어디까지입니까? 4까지입니다. 자, A에서 어디까지? 4까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계속 똑같은 문제입니다. A는 누구보다 작거나, 자, 4는 3보다 큰 거 맞고 A는 1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아도 됩니다. 둘 다 포함되니까. 자, A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누가 나온다? 1이 나옵니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은 1입니다. 자, 두 번째 거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어디야? 자, 이번에 포함관계 얘가 더 크네.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다? 3까지다. 마이너스 1 포함되고요. 3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3까지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서? B에서 누구까지입니까? B에서 누구까지입니까? 3까지입니다. B에서 3까지. 자, 포함관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줘야겠다. 3은 뭐 어차피 포함되는 거니까. B에서 3이고 마이너스 1에서 3입니다. 그래서 자, B가 마이너스 1보다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뭐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B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대요.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B의 최소값 누구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더하래네. 그러므로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은 1과 마이너스 1 더해서 답은 누가 나왔습니까? 0. 이거 만들어내라는 문제였습니다. 확인됐습니까? 확인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은 0, 2 x 플러스 2는 0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화살표 잘 보내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 필요 조건이야? 어떻게 날라갔습니다. 자, 그럼 이 뜻이지. 자, 이거야. x 플러스 2가 0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은 0이다. 얘가 참이란 얘기입니다. 자, x가 누구이면 x가 마이너스 2이면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x에 누구 넣어줍니까? 마이너스 2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2 넣어주니까 얼마? 4 플러스 2k 플러스 6은 0입니다. 자, 2k는 마이너스 10. 그러므로 K는 누가 나오더라? 마이너스 5가 만들어지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K값 얼마? 마이너스 5 확인했습니다. 엥? 잘못했네? 문제를 잘못 썼네요. 자, 플러스 6이 아니라 이거 무슨 6이야? 마이너스 6이네. 자, 얘가 무슨 6이야?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하면 2K는 2해서 K는 얼마 나와야 된다? 1 만들어냈습니다. 확인됐나요? 응?
문제 뭐 잘못 썼어? 문제를 완전 잘못 썼군요. 여기가 플러스네. 얘는 플러스. 그럼 여기가 누구야? 이런. 자, 이 K는 마이너스 2, K는 마이너스 1. 오케이. 자, 마지막 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5번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조건이 4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첫 번째.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써줄 줄 알아야 됩니다. 충분. 화살을 쏘는 쪽입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두 번째. Q는 R이기 위한 필요. 맞아야 되네. 두개 맞았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게. R이면 이게 편하니까 Q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거 찾았습니다.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다시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은 S이기 위한 필요. 다시 후두개 맞았습니다. 하나 맞았어? 그럼 얘도 이렇게 쓸게. S이면 누구이다? R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아, 다시요. 네 번째. S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S는 Q이기 위한 필요. 다시 화살은 Q, S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럼 얘도 나는 Q이면 S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럼 이거야. 우리가 필요한 거는 P는 S이기 위한 어쩌고 조건.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Q는 자, 얘는 누구니? P와 S의 화살표가 중요한 거고요. 얘는 누구야? Q와 S의 화살표를 봐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P와 S가 있는 거. P와 S가 있으려면 자, S는 자, P는 Q, R은 Q, S는 R, Q는 S니까 아, 여기 나와 있네. 자, P이면 누구였어? Q였고요. 그 다음에 Q이면 다시 누구였습니까? S였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 만들었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P이면 Q이고 Q이면 S야. 근데 자, 봐봐. S이면 자, R이고 자, 여기 다시 얘네 둘 봐봐. 여기서 S이면 R이고 R이면 다시 누구도 나왔습니까? Q도 나왔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S이면 혹시 P가 있나 볼까? 왜냐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과 우리 무슨 조건도 있었어? 필요 충분 조건도 있었지. 그거 얘기 위해서 나는 S와 P의 관계. S이면 P가 되는 거 있나? S이면 R이고 R은 Q입니다. 자, 그 다음에 S하고는 Q밖에 연결 안 됐으니까 이거밖에 없네요. 더 찾아낼 거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P와 S를 연결시켜 줄 것은 P와 Q, Q와 S밖에 없어. 왜? R하고 S가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P는 R과 S가 직접 연결된 게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찾아내는 것은 여기서 찾는 거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P이면 누구밖에 안 나와? S이다가 나오고요. 누구이면? Q이면 S이다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얘는 S이면 R이고 R이면 Q니까 여기서는 S이면 누구도 나옵니까? Q이다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P이면 S이다 있습니다. Q이면 S이고 S이면 다시 누구다도 있습니까? Q이다도 있습니다. 자, P는 S이기 위한 자, 던졌습니다. 무슨 조건? 얘는 충분 조건이고요.
얘는 던지기도 했지만 맞기도 했으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맞춰 적어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P하고 S는 더 엮을 게 없었습니다. 여기서 답은 충분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요게 조금 더 쓰기 편하게 쓰려면 이렇게 한번 써볼까? 자, P, Q, R, S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P면 Q이고 Q이면 S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Q이면 누구도 돼? R도 되지요. 그치요? 자, R이면 S야. R이면 S가 아니고 S이면 R이네. 됐나요? S이면 R. 됐나요? 자, Q이면 S. 자, 이거네. 하나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그랬을 때, 봤을 때 P면 Q이고 Q이면 S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Q는 Q이면 R이고 Q이면 S고 S이면 R이고. 응? 잘못 썼나? S이면 R, Q이면 S, R이면 Q구나. 여기 거꾸로 맞네. 이렇게 가야 돼. 얘는 돕니다. 돌고 있죠? 그래서 Q이면 S, S이면 R, R이면 S니까 S이면 Q도 나오고 Q이면 S도 나와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조건이 여러 가지 복잡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돌아가는 관계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 여기 충분 조건까지 끝냈고요. 숙제는 170번까지인데요. 142번 빼고 풀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